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이게 또 월요일 아침 6시를 달리네요. 어제 밤부터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막 이제 비 내리는 데도 있고 어제 막 폭우 쏟아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빗소리에 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천회장은 멀리 멀리 갑니다. 또 돈 벌러 가야죠. 뭐 산과 들과 바다로 막 여기 또안 다닌 데가 없어요. 요즘 예전엔 산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일거리 찾아다닌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 노가다 했는 노가다. 진짜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사무실 앉아 가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가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젊었을 때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시드머니 확보해서 진짜 유망한 기업,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도 괜찮지만은 뭐 다른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먹으면 또 살찌더라고. 요즘 저도 약간 방심한 틈에 살이 좀 찌기 시작했는데 이 살찌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0.5%, 이 0.5%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을 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명 중에 200명 중에 단 한 명, 단 한 명입니다. 단 한 명만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아니면 살 빼는 방식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아니면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살을 빼기 힘든 진짜 이유는 뭐에 있냐? 뭐가 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유전자다, 유전자. 유전자에 있더라. 살 빼기 힘든 이거 진짜 유전자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살찌는 유전자를 가졌을 확률이 무려 74%다. 살찌는 유전자. 그래서 나는 살이 안 빠져 하면 난 내 유전자 자체가 그냥 살찌는 유전자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원시 인류는요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부족했기 때문에 먹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많이 먹고 몸에다 이제 비축을 합니다. 몸에 비축을 한다. 그 결과 보니까 인류에게는 1000개가 넘는 그 비만 유전자가 있어요. 비만 유전자. 이 비만 유전자가 만들어졌고 한국형 비만 유전자만 해도 한 20개가 넘는다네요. 20개가 넘더라. 그래서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억지로 살을 빼려고 하면은 그 비만 유전자는 더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 비만 유전자와 싸우기보다는 타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한 게 맞아, 이거. 타협을 하더라. 일단은 타협상이 뭐냐. 비만 유전자와 타협상 첫 번째, 굶는 다이어트는 멀리한다. 굶는 다이어트. 굶지 말라는 거예요. 굶는 다이어트는 멀리한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준다. 그 세 번째, 밤 9시가 넘으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네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한다. 멀리한다. 다섯 번째,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큰일 났네요. 탄산음료 많이 마셨는데 어제. 그리고 여섯 번째, 과도하게 운동하지 않는다. 과도하게 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았죠? 천회장 이야기한 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 여러분 누구나 이거 비만 유전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보니까 그 폴더블, 폴더블 폼 같은 폼팩터죠. 이 폼팩터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면과 후면에 화면이 달린 이른바 양면폰이라죠. 이 양면폰을 이제 국내 특허청에도 출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출시로 이어질지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특허에서는 과거의 전과 후면을 모두 이 디스플레이로 둘러싸는 형태가 아니라서 후면에 그 화면이 아닌 그 공간을 어느 정도 둠으로써
양산 제품 형태와 가깝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9일에 복수의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전자장치 그리고 그 제어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네요. 그 특허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특허 내용을 보니까 이 스마트폰은 기존 스마트폰과 달라요.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앞서서 삼성은 전 후면을 모두 디스플레이로 둘러싸는 형태의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 전면 후면을 화면을 동시에 쓰기 어려운 데다가 그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경우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이 됐죠. 이에 따라서 이번 특허에서는 후면에 화면이 아닌 공간을 어느 정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은 그 플렉시블, 롤러블 등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그 휴대폰에 적용될 경우 물리적인 형태에 상관없이 보다 큰 화면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내구성하고 그 비용 측면에서 아직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를 보면은 이 전자장치를 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복수의 디스플레이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을 했죠. 이 제품을 실제 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뭐 배터리 효율성, 무게, 화면 활용성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화면의 면적이 넓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지겠죠. 소모가 빨라지고 제품 무게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후면이죠. 그 후면의 그 화면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관건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그래요.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가지고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제품 출시 여부는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최대한 넓은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베젤이죠. 베젤을 줄이고 측면에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세계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죠. 이 디스플레이 위크 2023에 참가를 해가지고 롤러블, 플렉스블을 공개해서 눈길을 이제 끌었습니다.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연간 400만 대죠. 400만 대 규모의 호텔 TV 시장을 놓고 격전을 벌입니다. 시장 1위 업체인 LG는 애플의 무선 스트리밍 서비스 에어플레이를 정형해가지고 호텔 TV를 선보여가지고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인데, 삼성은 초고화질하고 초고가 호텔 TV 시장에 집중을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올해 글로벌 호텔 TV 출연량은 지난해보다 한 11.9% 정도 늘어나가지고 385만 7,600대로 추산을 했어요. 내년 출연량은 428만 9,132대인데 처음으로 이제 4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호텔 TV 그 점유율은 LG전자가 32.7%로 1위를 기록했고요. 21년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 자리 깨졌습니다. 삼성의 그 지난해 점유율은 27.7%로 2위였어요. 2위였고, 이 회사는 2020년까지 1위를 유지했지만은 이듬해부터 2위로 밀려났습니다. 호텔 TV는 호텔을 비롯해서 숙박시설 그 객실에 설치하는 TV인데, 방송은 물론이고 내부 시설하고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컨텐츠도 내장이 됩니다. 호텔이 요구하는 컨텐츠를 그 개발해서 내장한 만큼 일반 TV보다 판매 수익성이 높아요. LG는 올 들어서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인 제품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호텔 산업 기술 박람회 2023에서 에어플레이 기능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호텔 TV를 선보이고, 에어플레이를 이용하면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그 저장된 영화랑 음악 등을 LG전자 호텔 TV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로 호텔 TV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인식하면은 에어플레이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애플은 그 이달에 세계 개발자죠. 컨퍼런스 2023에서 새로운 운영 체제 iOS 17을 이제 공개했어요. 공개하면서 호텔용 에어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 에어플레이가 적용된 LG전자의 호텔 TV는 iOS 17이 나오는 올 하반기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출시가 됩니다. 삼성전자도 초고화질이죠. 이 호텔 TV에
역량을 집중을 하는데, 이 회사는 그 올 3월이죠. 3월에 문을 연 아랍에미리트 그 두바이 호텔 리조트 아틀란티스 더 로얄의 그 4K 화질의 TV 795대를 공급을 했어요. 이 호텔의 최상위 객실인데, 그 로얄 맨션에는 삼성전자의 초고 화질이죠. 디스플레이 더 월을 설치했습니다. 이 더 월을 호텔 객실용 스크린으로 설치한 것은 아틀란티스 더 로얄이 유일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돈 많은 호텔들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건데, 삼성이 2023 그 네오죠. 이 네오 신제품 TV 전 모델과 스마트 모니터 등의 색약자를 위해서 C 클래스 모델을 기본 기능으로 탑재한다고 밝혀요. C 클래스 모델은 색약자들이 볼 수 있는 색상 스펙트럼을 고려해서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빨강, 초록, 파란빛을 색약 정도에 따라서 각각 3단계로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문제에 따르니까 23년 네오 QLED, QLED하고 QLED TV 전 모델하고 스마트 모니터 전 모델,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죠. G95SC가 대상인데, TV 설정 메뉴에서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면은 C 클래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TV하고 그 모니터 컬러를 보정해 가지고 특정 색상 인식이 어려운 그 색약자들이 화면 속의 물체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도입한 그 C 클래스 모드는 색에 대한 그 감각 저하로 특정한 색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색약자를 위한 화질 보정 기능이죠. 2022년까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해 왔습니다. 한편 삼성은 C 클래스 모드를 통해서 유럽의 최고 권위 인증기관이죠. 인증기관인 독일의 TÜV 그 라인란드로부터 색각의 접근성 인증을 획득했는데, 앞으로도 누구나 최상의 스크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접근성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약자분들도 한번 삼성전자 이 모니터를 통해서 좀 더 아주 쾌적한 그런 화면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질을 좀 즐겼으면 좋겠네요. 폴더블 폰 사전 예약 고객에게 역대급 사은품. 사은품 주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뭘 주냐? 삼성이 이제 4월에 걸고 있는 새로운 폴더블폰이죠. 갤럭시 Z 플립 5하고 Z 폴드 5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고객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사전 예약 상품이에요. 삼성이 이제 흥행을 위해서 그동안 역대급 상품을 이 사은품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파리족이 사전 예약에 대거 몰립니다. 중고 마켓의 대판 사람이죠. 막 당근 마켓이나. 삼성이 그 새로운 폴더블폰 Z 플립 5, Z 플립 폴드 5에 가격이 비싼 만큼 고객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도 고가의 제품이 사은품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고가를 하지 말고 가격을 깎아주든지 사은품 주지 말고 왜 자꾸 가격 올리고 사은품 주냐고. 차라리 가격을 다운시키지. 삼성은 그 올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3을 출시하면서 최상위 모델 있죠. 울트라 1TB 그 사전 구매 그 고객한테 30만원이 넘는 갤럭시 워치 5를 무료로 증정했어요. 과거에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를 상품으로 준 것을 고려하면 어느 때보다 역대급 혜택이었습니다. 삼성은 특히 다음 달에 출시되는 Z 플립 5, Z 폴드 5에는 흥행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전작 대비 2배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23 울트라의 갤럭시 워치 5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데, 신형 폴더블폰 사은품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그 워치 6를 제공할지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갤럭시 워치 6는 전작 대비 얇은 베젤하고 큰 화면뿐 아니라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가격 역시 올라서 45만원에서 60만원대죠. 예상이 되는데, 갤럭시 워치 6랑 고급형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두 가지 모델로 선보여요. 워치 6 시리즈는 그 7월 말 선보이는 Z 플립 5랑 Z 폴드 5와 함께 출시가 됩니다. 워치 6가 사은품으로 제공될 경우 대파리족이 사전 예약에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요. 앞서서 갤럭시 23도 사전 예약자가 한 100만 명 이상 몰렸다 하죠.
워치5 사은품 제공 당시에도 미개봉 제품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싼 가격에 막 거래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워치5를 중고 마켓에 대파는 사람들 때문이겠죠. 파격적인 사은품으로 고객 달래기에 나선 삼성의 의도와 달리 자칫 그 갤럭시 워치만 헐값 제품으로 전략하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이 사은품 이미지가 굳어지면은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출시 사전 예약할 때마다 이 공짜로 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는 출시와 동시에 일종의 사은품으로 낙인시켰죠. 삼성이 참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막 풀어버리니까.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전쟁이 치열해지는데, 일단은 대만 TSMC는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리면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삼성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추격 속도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삼성을 제치고 2위 자리를 노리고 있고요. 대만의 시장조사 기관인데 트렌드포스에 여기에 보니까 올 1분기 전세계 파운드리 업계 상위 10개 업체 매출은 273억 300만 달러네요. 전분기보다도 18.6% 줄었습니다. 반도체 한파인데 대만 TSMC가 독주를 지속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58.5%에서 60.1%로 상승을 했네요. 주도권을 강화했고, 첨단 공정에서 애플과 엔비디아, AMD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한 발 앞서는 모양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니까 AI하고 자율주행차 등에 쓰이는 그 최첨단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7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TSMC 점유율이 한 90%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TSMC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2나노죠. 2나노 반도체 생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 소량 시범 생산을 시작하고 25년부터는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첫 고객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5년 내에 그 역전을 목표로 현재 지금 보니까 TSMC 추격에 나섰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15.8%에서 올해 1분기에 12.4%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34억 4,600만 달러로 지난해 4분기보다도 36.1% 이제 줄었죠. 다만 기술 격차는 차츰 현재 줄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3나노 공정에 GAA 기술을 먼저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서 2나노 경쟁에서는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데, GAA는 기존 방식인 핀펫보다도 성능과 전력 효율면에서 한층 앞서 있어요. TSMC는 2나노부터 GAA 공정을 적용합니다. 고객사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경계현 사장은 이달에도 유럽 차량용 반도체 3강 기업이 위치한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지고 고객사 확보 열을 올리고 있어요. 또 오는 27일과 28일에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세이프 이 포럼을 개최하는데, 이후에 일본 도쿄, 독일 미넨, 중국에서도 포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반도체 공정 기술 레드를 소개하고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경 사장은 지난달 초에 카이스트 그 특별 공연에서 TSMC를 5년 내 잡겠다 자신했는데, 고객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은 대부분 그 알만한 모든 고객들이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네요. 삼성은 또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미리 확보해 놓고 고객사를 유치하는 쉐어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고객사 요구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변수는 미국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인텔은 팩 겔싱어 CEO 취임 이후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나섰는데 25년에 1.8나노 파운드리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세웠고 삼성과 TSMC보다 앞선 일정입니다. 또 지난 21일 투자자와 애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웨비니아를 열고 팹리스 부분하고 파운드리를 분리하는 그런 사업구조 개편 카드 공개했어요. 그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하면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단숨에 TSMC, 삼성전자 함께 빅3에 진입을 하는 거죠. 인텔의 CFO가 2030년까지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외부 파운드리 성장하겠다고 포부 밝혔는데, 그 목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내부 분량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에서 내년 제조 매출이 한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가지고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일본도 파운드리 전쟁에 참여했는데 뭐 토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등 8개사가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설립한 라피더스가 있어요. 이게 27년까지 2나노 이하의 공정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현재 홋카이도에 첫 생산 거점을 건설하고 있고, 이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삼성은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텔은 실체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기술 개발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삼성전자 뭐 잘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웅장하죠. 지금 삼성전자 웅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데이입니다. 굿데이.